그래서 이제 대학에서도 이제 영어 절대 평가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반영 요소가 이제 나왔을 것 같은데 저희 약간 처음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서울대가 좀 대표적이죠. 그렇죠. 지금 발표한 사항으로 따지자면은 서울대가 이제 수시와 정시의 영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먼저 나왔어요. 그 외에 대학은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사안이 없는데 우선 서울대부터 살펴보면은 수시 지역 균형 선발 전형 그 전형의 최저 학력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죠. 즉 그렇죠. 3개 이상 2등급 이내를 유지를 하는 건데 여기에 영어가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서울대를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2등급 맞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내가 그쵸. 다른 과목에서 2등급 안팎으로만 받으면 유리하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최저 학력 기준이 굉장히 완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거겠네요. 3개 이상 2등급 이내니까 그렇죠. 영어는 2등급 들어갈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들어갈 거고 다른 거 2개로 2등급을 채우면 난 성공. 뭐 이렇게 되겠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에 기존에 최저 학력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다 보니까 거의 30~40% 이상의 학생들이 이를 못 맞춰서 불합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입시적인 측면에서 완화가 됐기 때문에 지역 균형 쓰는 친구들한테는 조금 기쁜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지방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영어 과목을 조금 잘 활용해서 입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수능이라는 거는 또 이게 좀 학교에서 공부 잘했다랑 또 수능을 잘 보는 거는 조금 좀 또 다른 별개의 얘기죠.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수능 학습이 부족하거나 힘든 그런 학생들이었다면은 아마 지금 집에서 쾌재를 부르고 부르겠죠. 네. 그럼 정시는 어떻게 반영을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시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를 제외하고 수학, 국어, 탐구 영역만으로 환산 점수를 산출하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영어 같은 경우에는 2등급마다 0.5점씩 감점이 되죠. 점수를 깐다는 거네요. 그렇죠. 열심히 네. 점수가 이제 많이 차감이 되는데 그 실제 일반 전형에서 수능 영역 비율을 살펴보면은요. 국어는 100, 수학은 120, 사회, 과학, 직탐 같은 경우에는 80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어 절대 평가가 도입되는 2018학년도부터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국어 그리고 100, 영어는 수학 간점이 120. 되고. 네. 그렇게 될 경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선 그 반영 비율을 조금 살펴보면은 수학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죠. 120이니까 네.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을 조금 비중 있게 보는 학교이기도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영어 절대평가가 시행이 되다 보니까 수학이라든가 국어의 과목이 더욱더 커지고 특히 수학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수능, 뭐 수학 난이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뭐 동점자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난이도를 조절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연계열 학생이든 이제 인문계열 학생이든 수학에 대해서 확실히 기초를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어의 영역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국어 학습에 있어서도 조금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좀 영어 등급이 서울대가 정말로 그렇게 큰 변별력을 두지 않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0.5점의 차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100점 맞은 학생과 그다음에 정말 백지를 낸 0점을 맞은 학생의 점수 차이가 4점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거의 뭐 수학 문제 하나 틀린 건 딱 그 정도 수준이죠. 네.